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법적인 궁금증을 아주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쾌변입니다. 오늘의 아이템은요, 주택임대차 3법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이관욱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인 법무법인 보인의 이관욱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오늘 주제에 정말로 완벽하신 분이 오셨군요. 네. 그래서 더 부담됩니다. 요즘에 이 전세를 구하기 힘들다, 뭐 전세값이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는데, 이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이 21대 국회에서 대책을 마련한 것이 바로 이 임대차 3법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질문, 도대체 이 임대차 3법이 뭔지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중요 내용만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로 계약 갱신 청구권, 그다음에 전월세 상한제, 다음에 전월세 신고제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단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차인이 2년을 거주한 후에도 추가로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입법화한 거고요.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료 상한액, 그러니까 증액하는 범위를 최대 5%로 그리고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것이고요. 전월세 신고제는 말 그대로 임대차 계약의 중요 내용, 특히나 차임이나 보증금에 관련된 부분을 모두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네, 이 주택임대차 3법이 많은 국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데요. 이게 왜 논쟁이 되는 걸까요? 일단은 체감적으로 전세난이 매우 극심화되고 있는 부분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이제 막 도입돼서 이에 대한 해석이 너무 복잡하고, 또한 실무적으로 이를 그대로 적용하려다 보니 각각의 현장에서 조금 부작용들이 오히려 악용하는 사례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논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불만을 제가 좀 정리를 해보니까요. 이 2+2년 이게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2년이면 4년인데 4년 동안 살아야 되니까 이 전세값을 이 계약을 하기 전에 이 4년이 오기 전에 엄청 더 올려버리는 그런 집주인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걱정도 하시고요. 그리고 대출 금리보다 월세로 인한 소득이 높다고 판단한 집주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고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것이라 결국 전세 품귀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스갯소리로 나왔던 이 임차인 면접에 대한 걱정도 하고 계시고요. 다만 여기에 반해가지고 이 전세 보증금이 현재 500조 정도의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걸 어떻게 다 돌려주겠냐. 그래서 전세가 줄 수는 있지만 국민들이 걱정하는 전세 품귀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전문가도 계시고요. 그리고 4년 후에는 공교롭게도 굉장히 이 주택 공급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 원리에 따라서 전세값이 그렇게 또 많이 안 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하는 전문가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좀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 세입자가 처음에는 곧 나가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마음을 바꿔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해도 되나요? 이게 약간의 논란의 문제가 있는데요. 최초로 나오는 이제 국토교통부에 있는 유권 해석으로는 네. 기존의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계약 만료 기간에 나갔다라고 할지라도 네. 그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네. 이를 번복하고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네. 계약 갱신을 받아들여 줘야 된다라는 게 최초의 이제 국토교통부의 유권 해석의 요지였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현장에서 적용됐을 때 조금 문제의 소지가 많아지니까 처음에 세입자가 나가기로 얘기를 한 상태에서 이를 믿고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하거나 아니면 이를 제3자한테 매매했다 네. 한 경우에는 이를 번복할 수 없다라고 라는 취지의 유권 해석을 다시금 내린 바 있고요. 네. 이게 논쟁이 너무 심해지고 분쟁이 심해지자 최근에 아예 공인중개사법을 조금 바꾸려고 입법 예고를 진행 중에 있는데 공인중개사가 아예 매매 계약을 체결할 시에 세입자한테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했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라 라는 형태로 이제 조금 보완해서 입법 예고를 현재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렇게 유권 해석이 계속 바뀌나요? 유권 해석은 다 국민들이 뭔지 정확히 딱 알 수 있도록 좀 이 안정성을 유지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네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인해서 좀 뭔가 피해를 보는 상황,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될까요? 아직 이와 관련된 명시적인 판례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이와 같이 세입자가 기존의 말을 번복해서 매수인이
뭐 계약을 해지한다. 왜냐하면 집을 인도받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상태로 계약이 해제되고 이에 따라서 뭐 위약금이나 뭐 위약금의 배액 등의 손해배상이 발생했다라면 아무래도 임대인으로서는 예상치 못한 피해를 받은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번복한 책임을 세입자에게 그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런 관련 사건들도 많이 들어오나요, 현재? 실제로 상담하는 경우는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뭐 임대차 3법 관련된 질문 자체도 엄청 많고요. 그렇군요. 계약 갱신 청구권이나 전월세 상한제 이 부분에 대한 아무래도 유권 해석이 조금씩 사항마다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네. 가능한 건지에 대한 법률 질의가 엄청 많고 실제로 이것 때문에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하겠다. 네. 라고 이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네. 임차 만료 시점에 인도가 안 될 시에는 지급한 위약금의 배액을 네. 상환해라.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신이 이사를 못해서 다른 집에 단기 임대차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한 손해까지 모두 다 배상해라.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겠군요. 네. 이런 문제까지 해서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물론 뭐 위약금의 배액이 이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포함될 수 있는지 단기 임대차 비용이 포함될 수 있을지는 좀 변론이긴 하지만 네. 실제로 현장에서 꽤나 많은 그렇군요. 문제가 발생하고 저에게 자문이나 의견을 꽤나 많이 물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요, 무조건 2년 거주해야 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기간이 2년으로 정해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예. 해지하면은 그 즉시 계약은 해지되는 거죠. 네. 하지만 그 효력이 임차인한테는 3개월 후에 발생하도록 하기 때문에 만약에 2년을 거주하고 싶지 않으시다 또는 뭐 그 밖에 사정 변경이 생겼다라고 하시면 최소한 3개월 전에 미리 계약 해지 통보를 하시는 게 좀 더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안 산다 그랬다 갑자기 계약 갱신 청구한다라고 해서 그냥 그러세요 했는데 갑자기 3개월 나가기 3개월 전에 나 나갈래 이렇게 막 바꿔도 된다라는 거죠, 임차인이? 네, 현행 법상으로는 아무래도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입법되었기 때문에 네. 최대한 임차인을 위해서 그러한 내용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네, 임차인은 반드시 보호를 받아야겠죠. 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은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이게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모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세류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이나 주거용 건물이 아닌 경우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예를 들어서 호텔이나 뭐 숙박업소, 법인이 임차인으로 있을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고요. 네, 당연히 그래야겠죠. 이제 호텔 들어갔는데 갑자기 갱신 청구권 이러면은 황당할 거예요. 이게 아마 근데 기간이 좀 길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장기 투수. 네, 이 그렇구나. 부분들이 이제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크게 문제는 되지 않지만 이제 해석상으로는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모든 걸 쌓으려고 하면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이 부동산 이거 갖고 소송하면 끔찍합니다. 생각해도 되게 오래 걸릴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내가 맞아라고 생각이 들어도 일단은 처음 단계가 둘이 좀 사이좋게 웃으면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거 이게 최고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주택임대차 3법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 이관욱 변호사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궁금하셨던 부분 해소가 되셨다면은 이 쾌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